이슈K 시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기준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찌감치 전북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의원이 지난주 현 도정에 대립각을 세우며 경쟁을 본격화했습니다. 지난주 관심을 끈 전북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정가 소식, 오늘도 홍석빈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원택 의원의 지난 19일 기자회견 내용부터 살펴보죠. 도정에 대한 건전한 정책 비판이다, 현역 도지사 견제에 나선 거다,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모든 정치인들의 행위는 다 정치적인 해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네. 형식은 현 도정에 대한 정책 비판의 형식을 띄었지만 실질적인 것은 현 도지사에 대한 견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도지사로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군들 중에 먼저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의도가 포석으로 깔려 있다고 보고요. 이에 따라서 본인이 강력한 정책 개혁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고자 하는 이런 의중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전북에서는 사실상 민주당 내 내부의 경선이 본선을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원택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김관영 지사의 도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혹독한 평가를 하면서 정책적인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내년 6월 3일에 있은 지방선거에 있어서 본인이 대체제로서, 즉 차기 전북도지사로서 강력한 개혁 후보다라는 이미지를 메이킹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수행해왔던 전북 도정의 컨텐츠들,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짚으면서 본인이 대안을 갖춘 새로운 정치 지도자다라는 이미지를 각인하기 위해서 다른 후보군들 중에서도 먼저 선제적인 주도권 기선 제압에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또 지난 한 주는 행정사무감사 이슈가 많았습니다. 전북 도의회가 미진 부서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갑질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가 이제 소리문화전당에서 주관하는 이제 소리축제와 관련한 그 조직위에서의 부장급 간부에 대한 이제 처우 개선의 문제였는데요. 보통 이제 연봉이나 급여 인상분을 하면 우리가 기본급의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려 이제 48.6%를 올렸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공직사회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기대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소리축제가 정규 공직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연봉 인상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관계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받는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전북도에서 그 도민안전실 소관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네. 그 감사 과정 중에서 이제 2036년 전주 올림픽에 대한 전북 올림픽 추진단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도의원들이 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올림픽 추진단의 어떤 투명성, 그다음에 예산 집행의 공정성 이런 것들을 문제 삼으면서 강한 질타를 했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고성을 하자 이제 추진단장이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졌는데 사실 행정감사라는 걸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지 윽박을 지른다고 대안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들 향후에 내용과 실질적인 대안 중심으로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전주시와 익산시 행정감사에서도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전주시와 익산시 행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전주시설공단이라는 게 있죠. 이제 우리가 흔히 보건대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되겠는데요. 기타 다른 여러 시설들도 있습니다만 전주시장의 이제 측근 인사를 본부장급인 상임이사로 보하는 가운데서 사실상 경력 요건에 대한 미진성, 그다음에 양적 평가에 대한 어떤 시험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측근 챙기기고 적법성 문제가 좀 대두된다라고 보겠고요. 네. 익산시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금 현재 그 익산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시내 그 내용 중에서 무엇보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익산시가 갖고 오고 있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관행, 특히나 이제 많은 공사들이나 이런 시설들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통해 가지고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가지고 지인들한테 이제 그 수주를 할 수 있게끔 일종의 혜택 내지는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네. 전주시와 익산시의 이런 기관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또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는데 전북도가 이른바 인공태양 연구단지 유치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정부 대형 사업 공모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여건을 갖추고도 잇따라 고배를 마시고 있는 듯한데요. 다른 지역과 달리 열리지 않고 있는 대통령 타운홀 미팅도 그렇고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네, 참 아쉽습니다. 우리 지금 새만금공항도 기본계획 취소 판정이 났고 오늘 나온 이 인공태양 핵융합 발전과 관련한 선정지가 이제 후보가 우리 새만금하고 전남 나주하고 그다음 경주가 있었는데요. 네. 우리가 될 것으로 참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결과는 이제 나주로 선택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뭐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만은 그 평가 지표의 세세함을 논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사실은 국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너무 이 지역의 수건 사업이라는 좁은 관점에서 봤다라는 것이고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다 국정의 철학과 기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과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중앙 정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산업 발전 전략에 조응하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공모에 응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좁은 차원에서의 지역적인 이슈를 가지고 응한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아쉬움이 남는데요. 물론 이제 전북도에서는 이번에 이의 제기를 지금 했지요. 네. 사실상 전북도의 이의 제기도 상당 부분 좀 수긍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상 공여지에 대해서는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새만금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나주나 경주 같은 경우는 특별법을 만들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의 제기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됐든 전북의 정치권이 됐든 양쪽 다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전북도에서는 결국 중요하고 아주 그 간극이 별로 없는 중요한 타이밍에서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결국 중앙정부 그리고 여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과연 우리 전북 내의 이 국회나 즉 입법부나 행정부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탁월한 정치인들 또 정치권의 역량이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타운홀 미팅 같은 경우도 지금 수도권, 전남, 강원, 충청 다 했고 우리만 남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일단 정무적인 순위에서 이 전북이 좀 이중대라는 이미지가 각인됨으로써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전북에는 또 핫한 이슈들이 많지요. 전주 완주 통합이라든가.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보건대 이 전북의 이슈를 쉽게 건드렸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부담이 정무적으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전략적으로 국정의 기조를 따라가는 가운데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주 그 디테일한 어떤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겠다. 결국 마지노선에 다다라서는 결국 정치력과 행정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전북에서 걸출한 정치 지도자들 양성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간의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